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한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조간신문 주요 뉴스를 정리해봅니다. 김용민 PD.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뉴스는 뭡니까? 조선일보 일면을 보면서 참 이 조선일보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구나. 어떤 뉴스인데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신희의 잠수함 김좌진함 진수가 있었는데 네. 우리 박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진수줄을 끊었다는 커다란 사진을 일면에 거의 한가득 실었습니다. 보수를 표방하는 신문이면은 그럴 법도 하잖아요? 어제 그 YTN 해직 기자인 노종면, 네. 전 YTN 노조위원장이 트윗에 남긴 글을 보니까 말이죠. 네. YTN 같은 경우도 국정원 관련한 그런 보도에 네. 대단히 미흡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 김좌진함 진수식은 또 생중계했다는 겁니다. 생중계까지. 예. 이거 보면서 말이죠. 우리 언론들이 이게 도대체 이 정부 눈치를 적당히 좀 봐야 될 텐데, 네. 이 완전히 이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공정보도의 양태가 달라지는, 공정보도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게 정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상황을 자꾸 연출하다 보니 참, 이 매체 접하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워집니다. 동아일보 소식도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 사돈 기업이 있어요. 네. ENT라는 업체인데, 네. 채널 A에다가 203억을, 출자했다고 합니다. 사돈끼리 출자하셨구만. 자, 그런데 이상한 게 돈은 SK텔레콤에서 빌렸다는 겁니다. SK가 물 주고, 예. 출자한 쪽은 사돈이고, 예, 그렇습니다. SK는 뭘 믿고 빌려준 거죠? 글쎄 말입니다. 네. 일단 그 종편 자본금 마련 과정,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의혹이 채널A 쪽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전에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있지 않습니까? 네. 200억 원대 투자를 한 것으로 이제 사실상 알려져 있는 상태지요. 네. 채널A의 자본금 마련 도대체 어떻게 하여튼 명쾌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는 해설을 했는데, 네. 종편 승인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네. 회사 이름과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각 지분을 또 나중에는 매각한 이게 팔았던 샀던 네. 지분 이 채널A에 출자함으로써 얻게 된 지분은 또 2011년 12월에 제3의 기업에다가 모두 매각을 했고요. 예. 2012년 3월쯤에 SK텔레콤에다가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전을 빌려가지고 일단 승인 받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줄을 끌어들여서, 예. 그 지분을 매각한 다음에 그 돈을 SK텔레콤에 갚았다. 대충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일단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네. 이 사실은 이 방송사를 승인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출자자가 누군지, 또, 지분을 매각했을 때는 얼마나 매각했는지, 네. 또, 이런 것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신고가 돼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아주 이 출자 과정에서 이런 날림들이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형국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많이 또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이 최민희 의원이 이것을 또 들춰냈는데요. 네. 채널A의 그 출자 과정들, 이거 좀 세세히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제어가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채널A는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방송 내용도 좀 엉망인데 또 이 출자 과정도 석연치가 않으니 이 다음 그 제어가 심사 때 채널A가 상당히 좌불안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믿는 구석은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인 동아일보 출신의 이경재 씨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경재 씨 때문이 아니라 예. 이게 채널A도 결국은 제어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당장 뭐 얼마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최수연 네.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뭐 결과적으로 뭐 그것 때문에 취소를 하겠느냐, 뭐 기본적으로 밀어주려고 작정한 종편들인데 뭐 그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더 충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나라의 정의란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채널A의 사안만 놓고 본다면 말입니다. 자, 카카오톡 이야기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아, 카카오톡. 예. 네, 어제 한국일보가 특종 보도를 했는데 네. 오늘 또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네. 카카오 경영진의 신용사기 및 대포폰 밀반출 연루 의혹을 지금 미국 사정당국이 수사하고 있는데 조만간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이 통보되면은 김범수 의장은 미국에 입국해서 정식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재미동포들의 신분도용 그리고 미국산 대포폰 150개의 한국 밀반출 사건과 관련해서 네. 김범수 의장 방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것은요. 네. 미국 사정당국은 김범수 의장이 지난 6년 동안 라스베가스 호텔 카지노 2곳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2007년 10월 25일 21시간 동안 한 번에 평균 2,000달러가 넘는 배팅을 하는 등 그동안 수시로 미국에서 고액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현지 소식통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윤창중보다도 앞서서 소환 통보를 받게 됐군요. 뭐 윤창중은 소환 안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7월 말로 뭐 결국 수사 결과가 나와서 네. 뭐 경범죄든 중범죄든 하여간 그 범죄의 어떤 성격이 규정이 되고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많았는데 뭐 없습니다. 후속 소식이. 이 한국 언론의 보도는 진짜 믿을 게 못 되네요. 예. 자, 뭐 어떤 미국이 계속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든 어떤 결론이 나오면은 뭐 보도가 나올 텐데 말이죠. 하여튼 뭐 보도가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합니다. 카카오톡 글로벌하게 노네요. 이 카카오톡에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경향신문을 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 정부가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내놨는데 경향신문이 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그야말로 말뿐이었다. 네. 이 기준선 하나만 바꾸는 정부 수정안이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 무슨 그런 말이 다 있느냐라는 지적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대기업 세금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와 대기업의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맡고 있는 조세특례제도과에는 특별한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대기업 증세는 뭐 애초부터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이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율 인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고소득층 소득세율 조정 작업에도 뜻이 없다는 거. 자, 이걸 종합해 본다면은 아니 지금 문제가 된 게 뭡니까? 문제가 된 것은 서민들 그 월급 유리할 지갑 이것만 바라보고 정작 받아내야 할 곳은 받아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법인세는 그대로 둔 채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 차원에서 법인세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안 해요. 네. 그래 놓고는 뭐 근로소득세 부담 기준선만 이렇게 대단히 크게 낮춰가지고 3천만 원대 연봉도 결국에는 세금을 10,000원 더 내야 하는 월 10,000원 더 내야 하는 이런 방안으로 이제 해법을 찾았다는 거죠. 대기업부터 거들한 얘기입니다. 대기업 얼마나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왜 서민 직장인들에게만 먼저 손을 벌리냐 이거죠. 이게 진짜 문제 많아요. 이게 최고세율이 개인 최고세율이 33%가 그럴걸요. 아마 30% 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1억 원을 버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벌면은 한 3천만 원을 갖다 세금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삼성전자는 22조 원 이익을 냈는데 실효세율이 16%예요. 예. 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월급쟁이한테는 몇천만 원 이상이면은 그냥 33%를 갖다 떼가는 그런 정부가 예. 연간 22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을 16%밖에 안 매기는 33%를 매겨야 될 때가 바로 여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한 방에 복지 해결이 되지. 도대체 네. 삼성전자에 무슨 약점이 잡혀있길래 이 정부는 그렇게 삼성전자에는 그렇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에요. 현대기아자동차, 포스코 이런 데 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번 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세 부분만 주로 건드렸을 뿐 법인세와 금융거래세 같은 이런 기업들 또 부자들에게서 걷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댄 그야말로 정말 졸속의 졸속이고 어떤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미봉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정부의 기조가 이러한데 뭐 현우석 부총리 탓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의 뜻이 그러할 텐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각하는 왜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점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소득세에 관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사는 끝내줘. 원점 재검토라는 거는 세제 개편에 문제가 있으니 네. 이게 그 봉급 소득자들에게만 세금을 물리는 예. 이런 식의 세제 개편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 돈 많은 놈들 그다음에 대기업 놈들 예. 이런 놈들에게도 세금을 제대로 걷어라. 예. 이게 원점 재검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고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기획된 뭐 레토릭 수사라고 보면 쇼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쇼입니다, 쇼. 자, 오늘 조선동아를 보면 말이죠. 네. 박근혜 정부의 속내가 확연히 보입니다. 네. 일단 조선일보 1면을 보면은 줄어든 세금 수입 연 4,400억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없이 수정안을 낸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기업 부자들한테 더 거더라. 이런 얘기일까? 아닙니다. 네. 바로 위에 이 기사가 있습니다. 여권에서 급부상하는 복지 수정론. 못 걷으니까. 못 걷으니까 쓸 걸 줄여라. 쓸 걸 주제라. 뭘 쓰느냐? 복지. 뭐. 공약은 어마어마하게 했지요? 네. 이 어마어마한 공약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세금 수입이 줄어든 마당이니, 그 복지 공약 하지 마시라. 이렇게, 조선일보가 이렇게 슬쩍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네. 박근혜 씨가 후보 시절에, 예. 지금은 대통령이지만은, 예. 후보 시절에 한 복지 공약을 다 5년 동안 실현하려면 100조 원이 넘는 돈이던데요. 예. 근데 이번에 월급쟁이들 덩쳐가지고 올린 실수가 2조 5천억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그 5,500만 원으로 올리면서 한 4,400억이 결손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조 원밖에 안 돼요. 조선일보가 이런 말 할만하네. 결론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인세율을 올려가지고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올리는 대기업과 재벌기업들로부터 법인세를 확충을 하고 예.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른바 자산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그리고 진짜 부자들에 대한 과표를 대폭 올려가지고 예. 세금을 더 걷는 예. 이런 방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대선 때 말이죠. 박근혜 후보는 증세 없습니다. 세금을 늘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돈 찍어내나? 그 정판사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문재인 후보는 복지를 위해서는 돈을 더 걷어야 합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안 찍어주고. 피봤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문재인이 되면은 우리 세금 폭탄 맞는다. 이래서 손에 막심하게 봤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거짓말한 사람은 당선이 되고. 세상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아니, 정말. 국민을 그렇게 기만하고 속이면은, 아니, 그러면 당선이 되고, 네. 그럼 앞으로 거짓말하면 되겠네. 거짓말하면 되면은 새누리당은 대통령감이 한 100 한 몇십 명 있구만. 이런 거 상황 보면은 너무 화가 나요. 아니, 어떻게 정세 없는 복지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왜 당시 그렇게 쟁점화도 안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열받는 신문들만 자꾸 해. 아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조선일보는 여권에서 급부상하는 복지수정론 이렇게 슬쩍 여권의 이 구상이 이러하다라고 보도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동아일보는 아예 닦아놓고 동아일보의 재원. 복지는 곧 세금이다. 이걸 고백하고 공약을 재검토하라. 복지 공약 재검토하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복지 공약 지키지 말고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공약 파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까 그 채널 A 만드는데 그 무슨 사돈 기업이 돈을 뭐 SK텔레콤부터 200억을 빌려가지고 어쩌고 했다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재벌들이나 부자들이 세금 내는 거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야. 예. 야 우리 돈으로 왜 복지를 하냐? 진짜 복지하지 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야 참. 예, 부자와 대기업들 돈 거두면은 복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복지 공약 수정하라, 복지 공약 지키지 말라. 이 얘기는 대기업 부자들 걷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그랬거든. 이게 복지는 해야 되겠는데 세금은 한번 무슨 소비세인가 그거 해가지고 완전히 정권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금은 안 걷고 복지만 하다가 천문학적인 정부 부채 때문에 완전히 일본이 거들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세금은 안 걷고 복지를 하려면은 결국은 빚을 내 사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죠. 그걸 이제 걱정하셔서 조선동아가 차라리 복지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참 진짜 그러면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안 돼야지.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승승장구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병든 사회죠. 우리는 병들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병들었습니다. 고쳐야 돼요.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9면 기사인데 어제도 서영석 기사가 이 페이스북에다가 링크를 하셨습니다만은 국정원 열받아요. 국정원이 포털 메인 화면 장악 시도했다는 겁니다. 유급망, 특망, 무급망, 협조망으로 불리는 외부 지원 조직과 함께 조직적으로 네이트 같은 일부 사이트에서 게시물 찬반 투표를 벌이는 방식으로 해서 포털 메인 화면 여론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포털 메인 화면을 이렇게 찬성을 많이 받으면은 이런 것들이 메인 화면으로 가는 모양이죠? 네이트가 그랬어요. 그래서 네이트 올라가는 기사 보면은 완전 개판 5분 전이었어요. 그래서 뉴데일리 기사가 아주 왜 이러나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게 조직적으로 찬반을 눌러가지고 톱을 갖다가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국정원 지랄이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무슨 어디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북한이 사이버 전사가 몇만 명 되니까 우리도 200명 더 해야 된다. 일단 자유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야, 나중에 내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유급망, 특망, 무급망, 협조망. 이게 뭡니까 도대체? 돈 주는 놈, 특별히 많이 주는 놈, 돈 안 주는 놈. 그리고 그냥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놈. 이렇게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놈은 열받겠다. 돈도 안 받고. 돈도 안 받고, 씨발. 자,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국정원 사이버팀이 지난 대선 기간 이미 드러난 오늘의 유머, 뽐뿌 같은 소규모 게시판만이 아니라 네이버 다음, 네이트 같은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 장악을 위한 조직적 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이 의혹을 제보받았다고 이제 전해철 의원이 밝혔는데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혀서 상당히 또 주목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정원 대변인은 이 전해철 의원이 주장한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완전히 허무맹랑한 사실이라고 얘기는 안 한 거 보니까 사실인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주목돼요. 허무맹랑한 그럼 이야기다.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발부터 하는 조직 아니에요, 국정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국정원의 입장인데, 자, 이 국정원 포털 메인 화면 장악 시도까지 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오늘의 유머에서만 뽐뿌에서만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아니 조그만 몇 안 들어오는 그 게시판을 통해서 선거 부정을 했다 이건 과장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조중동의 논리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조중동은 아니고 하여튼 조선일보 제가 본 건 조선일보가 확실하니까요. 조선일보의 이런 논조를 보면은 참 이것도 역시
여론 조작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일보 전매 특허 이론이 그거였지. 이 포털에는 말하자면은 국정원이 공작을 안 했다라는 전제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포털에다가 글 남기고 탈퇴를 하면은 썼던 글이 다 지워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포털에서 뭐 서버를 압수수색해도 말이죠.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포털엔 흔적도 안 남겼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없는 겁니까? 국정원이 포털에 공작을 안 한 겁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신문, 이런 신문을 돈 주고 보는 분들은 정말 딱한 분들입니다. 네이버하고 예. 네이트는 사실 거의 방치돼 있었거든요. 예. 이제 네이버가 댓글 시스템을 바꾸고 나서부터 대거 그 사람들이 다음으로 옮겨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네이버가 방치된 사이에 네이버가 아주 개판 5분 전으로 갔다 그러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니 막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다 국정원의 수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이 친구들이 이런 그 인터넷 여론 조작만 했겠는가? 네. 지난 대선에서. 그럴 리가 있나? 인터넷 여론 조작으로 해서 표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니까 이건 아주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박원순 제약 공작 있잖아요. 예. 아주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공작기관이 돼버렸다, 국정원이. 이러면 없어져야지. 국정원이 있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왜 국민 세금 갖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이 필요로 하는 그 뭐 대북 첩보 입수라든지 예. 그다음에 해외 첩보 입수는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하면 돼요. 자, 이 중앙일보 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네. 국정원, 영수증 첨부, 이런 거 감사도 잘 안 되는 네. 국정원 비상금, 이른바 예비비로 불리는 이 비상금 4천억 더 이상,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국회 통제를 추진한다는 그건 참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 내가 모르는 50년 동안 이거 지멋대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 모르는 돈이 이 돈이었구나. 예. 국정원 비상금 예비비. 이게 4천억. 4,672억. 이야, 여기서 알바비 나갔을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자, 중앙일보 13면을 보니까 요즘에 시급 5만 원짜리 시위를 대신해 드립니다. 이 시장이 형성됐다고 하는군요. 네. 정치적 성향을 띤 그런 집회에는 추가 수당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여론 조작이죠. 헌법상 집회 시위의 자유가 금전 매수를 통한 자유까지 허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이걸 문제 삼을 길도 없고 말이죠. 네. 자, 이건 자, 근데 이게 진보 진영에서 이런 그 시위를 돈 주고 시킬 가능성은 대단히 적죠. 돈이 있어야 시키지. 예. 그래서 이런 촛불 집회 때마다 옆에서 아주 고래고래 큰 소리 치면서 확성기 최대한 높여가지고 대응 집회를 하는 보수단체. 이 사람들은 과연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인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혹시 이 시위를 대신해준다는 이 기사와 유관한 것인지 궁금해지는데 이거 확인할 길은 없고. 방금 말이죠. 이 발언은 국민 TV와 무관한 발언입니다. 네. 아니 그 의심을 갖는 거야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돈 받고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주장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자, 이 한겨레 9면을 보면은 경찰 추산 몇만 몇천 그동안 일했는데 계속 빈축을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제 이성한 경찰청장이 주최 측 추산과 경찰 추산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 자기들이 이제 추산하는 방법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을 때 그 시점에 한해서 집회 참석자 수를 센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순응틀이야. 서울광장이 꽉 찼잖아요. 월드컵 응원단이 꽉 찼을 때가 최대 5만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꽉 찼기 때문에 주최 측, 촛불 집회 주최 측은 5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경찰은 13,000, 15,000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최 측 추산에도 허수가 있을 수 있겠죠. 일일이 세본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경찰의 이런 추산은 일부러 집회 참여자 수를 줄여가지고 집회의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는 그런 비판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이 개선한다고 하는데 지켜보죠. 오늘 준비한 기사가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해 드릴 것 간단하게 같습니다.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자, 오늘 한겨레 8면 기사
이건 꼭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력난. 이게 무슨 개인, 가정, 소규모 회사에서 뭐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그게 아닙니다. 자, 이 기업들, 대기업들, 큰 공장들. 여기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예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 뭐 정말 현안 때문에 이기 쏟아지는데 뭐 그야말로 더워가지고 일도 못하고 아예 죽을 지경이라는 이런 이야기,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식의 그 고행 동참을 호소하기보다는 이 기업들의 그 전력 소비량을 축소시키는 방법,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틀간 기업의 절전량을 따져보니까 원전 3기에 해당하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절전을 도모하는 그런 방법으로 길을 찾아야지 M1, 가정, 공직사회 이곳에다가 고통을 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거,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나온 뒤 닷새 만에 수정안이 발표됐습니다. 5,500만 원 밑으로는 추가세 부담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 5,500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구간은 연 2만 원의 추가세 부담이 발생하고 6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구간은 3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중산층에 대한 세부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205만 명으로 세법 개정안 초안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전체 근로자의 13%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담 증가분을 연간 2 내지 3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그러나 7천만 원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 세부담은 종전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새누리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민주당은 조삼모사시 국민 우롱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비판은 왜 증세하느냐가 아니라 왜 월급쟁이들에게만 세금 부담을 지우는 세금 차별 정책을 앞세우느냐는 것입니다. 대기업, 슈퍼 부자들은 손털도 못 건드리면서 중산층의 깃털은 잡아 뜯으려는 정부의 태도와 인식 자체가 재검토 대상입니다.